2022학년도 동천초등학교 교육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본 3월 1일자로 부임해온 교장 김정삼입니다. 학부모님을 뵙는 첫 만남이라 직접 마주하여 인사를 드림이 마땅하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치라는 듯하여 안타깝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크게 감명을 받은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들은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이 실제로 학교에 다니면서 경험하다 보니 그 감명은 더욱 크게 와 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착하고 슬기롭다는 점입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순수하게 생활하는 모습, 책을 많이 읽고 토론을 하며 공부하는 모습, 친구들과 사이좋게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 주인으로서 더 큰 공부를 할 그릇을 잘 만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둘째는 그러한 학생들의 더 큰 공부에 대한 준비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의 정성과 교육에 대한 참여가 너무나도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에 끈기 있게 10년 이상의 그림을 그리며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차근한 준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은 선생님만 하거나 학부모님이 홀로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당연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입니다. 우리 학교는 희망한다고 해서 어지간한 선생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알려지면서 음악예술계의 최고 학교로 알려지면서 그리고 루브릭 중심 학교평가 연구학교가 되면서 대구 시내에서도 분야별 최고의 선생님이어야 올 수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를 보면 저학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격대교육, 인성교육과 수준 높은 기초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 베테랑 선생님들이 중학년과 고학년에서는 기초기본교육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최고 스마트한 선생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교장인 저로서는 이 점을 학부모님들께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효과적으로 어우러질 때 우리 동천초등학교는 대구의 명문학교로 전통을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고 특히 우리 아이의 학습 주도성이 빛을 발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학부모님께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의 공부와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그리고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과제 집착력을 보니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꼽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다른 교과는 우수한 것 같은데 수학의 연산 능력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아이는 독자라서 그런지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아이의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답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학부모님들의 정성을 모아 최대의 시너지를 발휘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들은 교무실이나 행정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현재 다른 문제들 중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위험하지 않은 환경, 유해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깨끗한 환경, 친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도로에 작은 돌이, 플라스틱 조각이 차바퀴에 밟혀 튀지는 않을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그 냄새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코를 막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유해 성분의 음식물을 모르고 사 먹지는 않을까? 하는 등의 걱정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이 우리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습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 염려는 배가 됩니다. 사실 안전교육이나 환경교육은 한두 분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님께서 이끌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안전교육과 환경교육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에서 최고의 등굣길 교통안전 환경을 만들어주신 우리 학부모님, 내 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안전교육,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학부모님, 우리 동천의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더 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초 기본교육,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노력에 가지고 계신 정성을 합쳐 내 아이가 진정 학습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우리 학교가 대구의 명문학교로 이름을 떨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에 행복과 기쁨, 건강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안내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무부 안내가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동천초등학교 현황입니다. 학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싫어. 싫단 말이야. 수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오늘 추우니까 긴 바지 입어. 싫어. 반바지 입을 거야. 오늘 엄청 춥대. 이민호, 나 아침부터 왜 그래? 진짜 죽을래? 너희는 또 싸우니? 왜 그러는데? 엄마, 얘가 내 머리띠 가지고 장난쳐. 내가 언제 장난쳤어? 잠깐 만졌지. 누나 걸로 장난치지 말고 돌려줘.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좀 먹자. 아야 내놔. 좀 먹자고. 아야 쏟아진단 말이야. 네, 나도. 너네들 진짜 왜 그래? 선생님, 애들이 주일 거 가지고 장난쳐요. 혼내주세요. 친구 걸로 장난치지 말고 얼른 돌려줘. 줄라 그랬어요. 쌤은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얘들아, 그만하고 자리에 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본 영상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부모가 겪는 고충과 학교에서 선생님이 겪는 고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에서 겪는 학부모님의 고충만큼이나 선생님의 고충이 크고 최근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증가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선생님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권은 선생님이 학생과의 교육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교육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휘법입니다.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는 최근 4년간 평균 2,500여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로서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해폭행, 성범죄 관련 행위와 같이 심각한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는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에이! 폭행 및 상해, 내가 이 학교를 때려 엎어버려야지. 고소당하고 신분에 나와야 내 정신 차리겠어요? 협박, 모욕, 명예훼손, 당신이 그게 할 소리야! 손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내일 준비물 있는 거 까먹지 말고 꼭 챙겨오고. 선생님,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세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내주세요. 우리 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평가 좀 좋게 써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연구진로부 교육활동 성과 및 추진 계획입니다. 학생주 도학습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기 본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학생 평가 및 학교 평가 내용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창의 융합병 인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 교육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 방법의 경우 학부모님들이 경험한 평가 방식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줄 세우기가 목적이었던 과거의 평가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가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방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심에 과정 중심 평가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과정 중심 평가란 무엇인가? 과정 중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가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무엇인가요? 중심 평가는 결과 중심 평가의 변별적 기능에서 벗어나서 학생 개개인의 배움을 돕고 학습 동기를 격려하는 평가입니다. 나아가 학생의 학습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뒷받침하는 평가입니다. 즉, 상대적 비교와 등수, 서열이 없는 평가, 학습의 일부분인 것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평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평가, 한 번의 평가가 아닌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평가, 다른 사람과의 협업을 중요시하는 평가, 배려와 존중,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첫째, 교과서가 아닌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성취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으로 각 교과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꼭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특성을 진술한 것을 말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학생 배움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이루어집니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는 학생별로 목표 도달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양한 답이 있고 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수업 중에 실시합니다. 평가는 수업 중 시기와 횟수를 다양하게 하며 실시하고 평가가 수업이 되어 학생의 배움을 도와줍니다. 넷째, 지식, 기능, 태도 영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의 평가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였다면 과정 중심 평가는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을 두고
학습 태도, 흥미, 호기심, 학습 동기, 협력 등도 평가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태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확인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평가 내용에 알맞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기존 선다형 문항 중심의 지필평가에서는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 내용에 적합한 논술, 구술, 토의 토론,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깊고 넓은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학력 향상을 돕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동료 자기 평가를 통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평가에 참여합니다. 학습을 통해 얻은 기능과 지식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학습에 더 적극적이고 반성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학습 방법을 개선, 자기 개발을 도모합니다. 여섯째,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피드백이란 학생의 현재 수준과 도달해야 하는 성취 기준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피드백으로 수행 과정, 결과, 오류, 개선해야 할 점,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며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의적 영역 피드백으로 학습 흥미와 동기, 자신감 등이 긍정적으로 신장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정에서는 첫째,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점수로 학습 결과를 확인하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통지를 기반으로 자녀의 학습 과정을 파악하여 성장을 격려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학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답 찾기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 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자녀와 대화하시고 토론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세요.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주세요. 평소 학습 준비물이나 숙제 등을 부모님이 앞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결과보다는 노력한 과정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넷째, 혼자만 잘하기보다는 함께 잘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친구와 의견을 나누며 협력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혼자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격려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폭넓은 독서와 체험으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교과 내용과 관련된 도서를 찾아 읽게 하거나 자료를 찾고 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소통 방법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로 우리 동천 초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책인성부에서 본교와 정책연구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2021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2년 동안 시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참여 루브릭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신장을 주제로 학생 평가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소한 주제인 루브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릭, 즉 다른 말로 채점 기준표라고 부릅니다. 이 루브릭은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 그 수행의 질을 상, 중, 하 등의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언어로 기술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학습자가 달성하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성취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사항들을 수준별로 모아 평가하기 쉽도록 구분해 놓은 채점 도구를 말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4학년 국어과에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급에 맞게 수행 과제를 개발합니다. 수행 과제를 개발한 후에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루브릭, 즉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토론 준비 과정,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그리고 토론의 참여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서 수행 과제에 대한 학생의 성취 정도를 가정과 학생에게 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루브릭을 통한 평가 결과 통지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타당하고 공정한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루브릭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브릭은 교사의 채점 일관성을 높여줍니다. 교사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채점 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교사의 채점의 일관성을 높여서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교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되고 학생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학생은 평가 결과를 받은 후에 자신이 왜 그 결과를 받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사와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충할 수 있고 이것은 곧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받은 평가 결과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 태도, 부족한 면, 잘한 점 등을 알게 되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업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교에서는 루브릭에 학생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활동에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알매 결과를 원하는 표현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평가 활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고서를 잘 쓸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UCC 만들기를 잘해서 배운 것을 UC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글쓰기 또는 그림 그리기 또는 만화 등으로 자기의 알매 결과를 원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의 형태와 기준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지, 2명이 할지, 3명이 할지 또는 4명 모두를 할지 등 평가의 형태를 학생들과 선정해서 합의합니다. 또한 상호평가와 자기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채점 기준표의 점수 배점, 그리고 가중치 배점 등 이 기준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합의하여 평가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수준에 맞는 평가 용어를 제시합니다. 현재 학생 평가의 서술 용어들은 대부분 교사 위주의 용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 용어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평가와 피드백의 횟수, 시기를 합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평가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고 학생들과 평가할 횟수를 합의하고 있으며 교사와 친구의 피드백을 통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평가의 횟수 합의까지도 재평가의 횟수도 합의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평가 시기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언제 평가를 할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 성장하는 동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방과후 학교의 운영기간 및 프로그램을 확인해 주세요. (2021학년도) 방과후 학교부 교육활동 모습입니다. 본교에서는 안전하고 유익한 방과후 생활을 돕기 위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으로 방학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언어적, 상황적, 행동적 신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위험 신호가 지속적이거나 여러 개가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등 언어폭력에서부터 빼앗기, 일부러 망가뜨리기, 억지로 빌리기 등 금품 갈취,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등 괴롭힘과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폭력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될까요? 네, 학교 폭력에 속합니다. 폭력 상황 방관자도 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에 속합니다. 목격 시엔 반드시 학교나 경찰서 117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학교 폭력의 가해 이유에 대해선 3위가 오해와 갈등, 2위가 이유 없음, 1위는 충격적으로 장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징후 리스트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참고서, 준비물 등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가져가고 머리나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 학생 역시 평소와는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요.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지고 친구에게 받았다면서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일 때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발견한 징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지나치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날 경우 오히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불안한 심리 상태의 피해 학생에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엄마 아빠가 힘이 돼줄게. 도움을 청한 건 아주 잘한 일이야.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며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어? 별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맞으면서 컸어. 맞지만 말고 너도 싸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잘해 등의 말은 아이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므로 피해야겠죠. 가해 학생 부모의 경우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폭력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실제 가정 내 불화나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돼 학교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바로 소통인데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 평소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현재 고민은 무엇인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이나 분노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감정 코칭을 비롯해 타인 공감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 체험을 통해 협업을 배우고 위기 극복 능력을 키운다면 학교 폭력은 지혜롭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학교의 교감, 책임교사,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날 꼴찌야! 돼지 같은 경원 새끼. 이 고릴라 같은 경원 새끼야! 미련 곰탱이 같은 경원 새끼. 여기 어느 중학생들처럼 아이돌 그룹에 목숨을 거는 평범한 소녀들이 있습니다. 미나다. 우리 행운해야지. 내가 아까 눌러줬으니까 나 돈. 또래보다 더 순수해 보이는 미나. 아, 만 원도 없어? 근데 진짜 5,000원도 없어? 아 다음 달에 용돈 받으면 바로 갚을게. 그런 미나가 어느 날부터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급기야 엄마 지갑에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야 달팽이 너 그냥 가냐? 이제 안 와? 아, 말 걸지 말라고. 도대체 미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배우 신현준입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소녀 미나를 변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한다. 바로 돈을 거는 게임, 도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간 PC방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도박. 조금만 있어. 되겠어. 야, 우리 했어. 대박. 야 너네 먼저 가. 나 금방 갈게. 처음 한두 번은 재미로,
그 다음은 돈도 벌 수 있다는 호기심에 미나는 점점 도박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분신 같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청소년의 28.4%가 지난 3개월 동안 돈 내기 게임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무려 4.9%는요,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1.5%의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로 볼 때 무려 14만 명의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래서 형 올라가지 못했어. 여기 또 다른 소년이 있습니다. 한다. 학교 도서관에서도 익숙하게 게임을 하고 집에서도 소년은 휴대폰에 손을 놓지 않습니다. 타자 쪽에 니온엠이 좀 높아. 나 뭐랬냐? 패스를 했지? 어떡할 거야? 책임져.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네가 잃은 거니까 네가 메꿔야지. 내 돈 갖고 오라고. 야, 하지마. 어? 하는 거 없냐고. 친구들과 모여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열중하던 소년은 돈은 잃자 친구들과 싸움까지 벌입니다. 나와 개새끼야. 아, 왜 쟤한테 그래, 개새끼야. 다 떨어졌으니까 좀 줘봐. 나 지금 돈 없어. 급기야 공부를 하는 누나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만 원만 달라고! 미쳤어 진짜! 여러분, 왜 이 소년은 도박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아이가 특별히 나쁜 성향을 갖고 있어서요?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발달학적 관점으로 볼 때요, 청소년들은 위험 감수 성향이 더 강하고 적은 자극으로 큰 흥분을 주는 행동에 쉽게 빠지고요,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능력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알고 보면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인 셈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도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동을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시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인 신체학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과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학대,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교육,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흔히 알고 있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대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중에 작고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웃들, 어른들의 관심이죠.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되시나요? 바로 전국 국번 없이 24시간 112로 신고해주세요. 혹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지킴콜 112 앱을 이용하여 학대 징후나 신고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신원 노출이 걱정되신다고요?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이지킴콜 112. 가정 내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112. 다음으로 학교 급식 운영 내용입니다. 학교 급식비는 2,940원입니다. 실시 현황 및 식재료 구매 계약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해 주세요. 학교 급식 위생 관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입니다. 바른 급식 지도를 위해 가정에서도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빈 그릇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유 급식은 코로나 종식 후 실시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확인해 주세요. 동천 해오름 오케스트라입니다. 활동 계획을 확인해 주세요. 동천 예울림 합창단입니다.